영상을 보고 한 번쯤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는,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할 말 있어요? 네, 제가 비록 지금은 많은 전문적인 지식들도 부족하고 관련된 경험도 별로 없지만 앞으로 더 경험을 많이 쌓아서 영상 관련된 분야에서 꼭 전문적인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 사회융합자율학부에 지원한 한정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 블라인드 먼저 뵀네요. 죄송합니다. 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중학교 때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했던 경험과 고등학교 때 여러 토의 활동 등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토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관심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되어 성공회대의 사회융합자율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주로 어느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처음에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노인복지 분야였는데요. 그러나 여러 조사를 하고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그 복지 분야의 관련 정책이나 시설의 수가 생각보다 적은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원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실래요? 없어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야, 없으면 안 돼. 현재 북한 관련 관광 산업이 어떤데요? 현재로서는 현대그룹의 정규용 회장님께서 이제 일본 오신 금강산 그런 쪽을 제외하고서는 DMZ에 가서 북한을 그 DMZ 선을 경계로 넘어서 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북한 관광 산업으로 어떤 경영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1학년 영어 발표 시간에 제가 북한 관련 기사를 따서 그 문법 관련 설명을 하고 그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때서부터 저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고 2학년 때 소논문 작성으로 그 관심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 반론을 좀 제기해 주실래요? 독도 같은 경우는 일본이 지속해서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보통 그 자신의 영토에 여행을 가게 될 경우 여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에서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여건이 필요치 않지만 일본에서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여건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지원자 여기서 역사적 사실을 꼽는다고 얘기했는데, 역사적 사실의 경우에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다른 역사 관련 서적들을 보면은 신라 장군,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가장 열심히 하는 과목이 있다고 하면 볼까요? 저는 영어를 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온 편은 아니지만 영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저는 지식이 많다고 생각해서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끝났나요? 그 마지막으로 명진으로 삼행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아, 네. 삼행시 과목이 좀 아세요. 아,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고등학교 어떤 과목을 영어를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영어를 공부해서 어떤 게 도움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많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don't wanna be without you, girl. 마지막에 사라져
원무지개라든지 아니면은 원무지개라든지 역지사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보는 그런 상담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수용하고 경청하는 그런 상담기법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네, 우리 지원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학과와 인공지능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청소년들이 힘들어할 것으로 예상되고 본인이 좀 밝혀주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저는 매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사이버 폭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아이들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폐기물의 성분 무슨 얘기 줄래요? 폐기물의 성분, 네. 폐기물의 네. 성분.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산화와 환원 반응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많이 좀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산화와 환원 반응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산화와 환원 반응의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산화라고 하는 건 전자의 관점, 수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첫 번째로 산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산소를 얻는 것이고, 환원은 산소를 빼앗기는 과정인데, 그걸 실생활에서 보면은 철의 부식 같은 경우도 산소가 철에 붙어서 산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도 산소와 결합을 했기 때문에 부패하는 과정이 산화 환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산화와 환원 과정을 공부하고 이후에 그래픽까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래픽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흑연의 한 층을 떼어내는 것이 그래핀인데, 그게 굉장히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고, 또 정말 부도체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의 1%의 그래핀만 첨가해도 전기 전도체가 되는 그런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픽이 활용되는 실제 사례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래핀이 지금 연료 전지에도 연구되고 있고, 또 이런 웨어러블 섬유 소재에 굽힐 수 있는 그런 섬유 소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픽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의 기본적인 특징 좀 얘기해 주실래요? 거기까지는 아직 잘. 탄수화물은 기본인데 그 이후에 그래픽은 안 하는데 탄수화물은 잘 모르신다고요? 지금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그럼 주시겠습니까?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얘기 한번 해줄까요? 저는 이전부터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것은 되게 이전부터 호기심이 많아서 컴퓨터과에서 공부를 하려면 컴퓨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건 이제 수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컴퓨터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하셨나? 아니면 관련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나 뭐든 좋으니까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이 수학 오답 노트를 쓰는 것과 비슷하게 수학 일지라는 것을 써봤습니다. 수학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수학 문제에서 이 문제는 제가 풀었는데 맞았는데도 아직 나올 것 같다. 이런 거나 틀린 것들을 지금 우리 지원자 면접관의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수학 공부의 학습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컴퓨터과에 오려면 수학을 좀 많이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제 얘기는 컴퓨터과에 오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관련지어서 공부를 했냐는 것을 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아까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에 그 관심이 많아서 어떤 노력을 한 거예요? 저희 학교가 우리 지원자를 왜 선발해야 되나요?
공동체에 속하더라도 방향성과 안정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이 주장이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 한번 얘기해 줄래요? 저는 공동체의 안정성과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저는 학생의 전교 부회장으로서 청원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 적이 있는데 이 청원제는 기존의 건의함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청원제도를 국민청원제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청원제도를 학교에 대입한 것입니다. 프로펠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프로펠러의 원리는 먼저 프로펠러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프로펠러 원리는 먼저 중심축과 그 축 주위에 있는 날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날개들이 특이한 부분이 날개는 바깥으로 갈수록 약간 휘어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형태는 왜냐하면 날개는 바깥으로 갈수록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근데 중심에서 움직이는 속도는 똑같은데 거리가 멀어지게 되므로 이 날개 자체가 움직이는 속도는 바깥으로 갈수록 더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속도의 차이에 의한 양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날개를 휘어지게 함으로써 저는 날개를 휘어지게 함으로써 양력의 차이를 극복했다고 했고 그리고 그 날개가 양력을 발생시키는 그 원리는 비행기의 날개 단면과 비슷한 원리를 띠고 있는데 프로펠러의 날개 단면은 비행기와 똑같이 아래쪽이 평평하고 위쪽이 둥근 부분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체가 이동하게 되면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위에는 빠른 속도로 아래는 느린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위에는 비교적 낮은 압력 그리고 밑에는 비교적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뜨는 원리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적분 보고서를 작성했네요.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중적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단일 적분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x와 y축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적분을 배우게 되는데 이중적분이라 하면은 그 적분을 한 번 더 시행해서 부피를 구하는 과정을 저는 그 탐구 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그럼 왜 한 거예요? 저는 수학, 인강, 제작 동아리에 들면서 멘토멘티라는 활동을 하였는데 이때 멘티에게 정적분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은 적분을 1차원 상에 있는 그래프를 적분하게 되면 2차원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인용해서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2차원인 그 면적을 다시 적분하게 된다면 무엇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를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3차원이 되는 것이 맞고 이는 중적분을 이용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적분에 대해서 탐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물리와 수학은 서로 관련성이 깊다고 얘기가 좀 돼 있네요. 네. 맞아요. 물리와 수학은 서로 관련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자, 이러한 것을 사례를 적용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저는 베르누이 정리라는 것을 스스로 탐구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탐구 과정은 오일러의 연속 운동 상태 방정식에서 그리고 베르누이 방정식까지 도출해내는 과정을 직접 보고 그걸 선생님께 여쭤보는 그런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물론 대학교 수준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바는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수식의 변환이 수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 수학을 통한 변환이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휴전 상태인 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가절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학과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글로 풀어 콘텐츠로 알리고 싶은 가번호 17번입니다. 저는 문학과 콘텐츠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보석 같은 작품들을 콘텐츠화 시켜 대중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세계까지 알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되고 싶은 작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포부를 갖고 어떠한 것을 볼 때 다각적인 시각을 기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Think, Express, Act, Make의 약자인 팀은 국민대학교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걸맞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실천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국민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여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나 생각이 있다면. 저는 글을 쓸 때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나 배울 점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그것을 실행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1학년 때 교내 공모전에서 내몽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이 어떤 상점에 가서 자신의 꿈을 파는 내용인데 주인공은 자신이 불행한 꿈을 꿨을 때 일어나면 아 이게 꿈이니까 다행이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꿈을 사는 상점의 할아버지는 꿈보다 현실이 더 가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현실은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의 가치를 알려주는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고전을 배우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전을 배우는 의미와 이유는 우리나라의 한 민족의 그러한 정서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대중적인 별주부전이라는 작품도 그 속에서 현대사회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전학은 어떤 이유로 하게 되는지 물어봐도 돼요? 네, 저는 1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업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을 쓰거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러한 것을 실제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고민 끝에 전화를 결정했고 2학년 때 올라와서 3학년 때까지 다양한 글을 쓰고 다양한 영화를 제작하면서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방송 프로그램을 설립 기획과 마케팅 전략 연구라는 탐구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심화 탐구를 진행할 때 제가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그 가상 상황에서 그 방송 프로그램이 현재 발달돼가는 방송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상황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가상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다양한 스토리, 마케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것을 극복해가는 내용을 설정하였습니다. 설정한 그 방송 프로그램의 단점은 뭐였는데? 굉장히 지금 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들의 시청률을 위해서 단순히 상업적이거나 오락적인 부분만 가미한 점이 문제점이었습니다. 벤치마킹이 된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었고 제가 그냥 설정했습니다. 지금 뉴미디어나 트랜스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어떤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어떤 작가로서나 기획자로서의 자질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유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고 특히 OSMU나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발달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문학작품도 그 문학작품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다양한 매체로 변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현대의 작가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작품 말고 현재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갖고 있는 여러 콘텐츠 중에 본인이 이건 굉장히 생각하기에 완성도가 높다라고 하는 콘텐츠를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최근에 본 영화인데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작품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사실 엄청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배우들의 연기력이 매우 높았고 이것이 황금 종려상을 받은 데 있어서 저는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영화나 책도 그렇고 굉장히 해외에서 수상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해외의 사람들이 매우 잘 공감할 수 있게 번역도 잘 한 점도 마음에 들었고 사회 현실을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과 다른 나라도 그 사회 현실을 유사하게 이끌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작품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네, 이번 여름 제가 국민대학교 모의 면접에 온 기억이 아직 새록새록합니다. 그때 한 면접관 분께서 제게 꼭 좋은 작가가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말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항상 되새겼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국민대학교가 제가 좋은 작가가 되는데 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못 보여준 것 같아 아쉽지만 이것은 제 6편이었습니다. 제 본편은 내년 3월 국민대학교에서 마음껏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민학교 면접 내일이구나. 내일. 문과.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어 국문학과에 지원한 김동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탁하지 않아도 최대한 이쁘게 볼 건데. 네. 최대한 이쁘게 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